안녕하세요. K-means 클러스터링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비슷한 그룹으로 묶어주는 알고리즘을 센트로이드 개념부터 실전 활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K-means 알고리즘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센트로이드 개념, K-means 임포트 및 사용법, N-clusters 파라미터, fit predict 메서드, 클러스터 레이블 확인, 그리고 기밍스 스포스, 초기화 방법까지 총 7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각 주제는 코드 예제와 함께 설명하여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K-means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비슷한 그룹으로 묶어주는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마치 과일 가게 주인이 사과, 배, 포도를 각각의 바구니에 담듯이 데이터의 특성을 보고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고객 세분화, 이미지 압축, 이상 탐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가장 큰 장점은 자동으로 데이터 패턴을 찾아 분류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K-means의 기본 사용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num비와 scikit-learn의 K-means를 임포트합니다. 고객의 나이와 구매 금액 데이터를 numpy 배열로 준비합니다. 젊고 소비가 적은 그룹, 중년 고소득 그룹, 노년 저소득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 9명의 데이터입니다. K-means 객체를 N-clusters를 3으로 설정하여 생성하고 fit predict 메서드로 학습과 예측을 한 번에 수행합니다. random state는 42로 설정하여 재현 가능한 결과를 얻습니다. 출력된 labels 배열을 보면 각 고객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K-means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K-means는 4단계로 작동합니다. 첫째, 초기화 단계에서 K개의 중심점을 무작위로 설정합니다. 둘째, 할당 단계에서 각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배정합니다. 거리는 보통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죠. 셋째, 업데이트 단계에서 그룹별 평균 위치를 계산하여 중심점을 새로 이동시킵니다. 넷째, 반복 단계에서 중심점이 안정될 때까지 할당과 업데이트를 반복합니다. 보통 몇 번의 반복만으로도 안정적인 결과에 도달합니다. K-means의 장점과 활용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K-means가 없던 시절에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며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했습니다. 데이터가 많거나 고차원이면 사실상 불가능했죠. K-means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패턴을 발견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관된 기준으로 누가 실행하든 재현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고차원 데이터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K-means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초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K값을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K값을 찾기 위해서는 엘보우 방법이나 실루엣 분석 같은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스케일이 다르면 왜곡된 결과가 나오므로 반드시 정규화나 표준화를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랜덤 스테이트를 설정하면 실행할 때마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센트로이드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센트로이드는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의미합니다. 마치 시소의 무게중심처럼 그룹 내 모든 데이터의 평균 좌표가 센트로이드입니다. 센트로이드는 K-means의 핵심 개념으로 그룹별 평균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점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분류의 기준이 되며 각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할지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센트로이드는 실제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계산된 평균값이라는 것입니다. 센트로이드를 확인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numpy와 K-means를 임포트하고 두 개의 그룹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샘플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1, 2, 3 근처의 첫 번째 그룹과 8, 9, 10 근처의 두 번째 그룹입니다. K-means 객체를 N-cluster를 2로 설정하여 생성하고 fate 메서드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클러스터 센터 속성으로 최종 센트로이드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첫 번째 그룹의 중심은 약 2.67이고 두 번째 그룹의 중심은 약 7.697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센트로이드의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센트로이드는 그룹에 속한 데이터들의 좌표를 모두 더한 후 개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초기에는 무작위로 K개의 센트로이드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각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에 할당하고 할당이 끝나면 그룹별 평균을 계산하여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룹에 1들 위어트루 시스템 3 3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X좌표 평균은 Y좌표 평균은 약 2.67이 되어 새로운 센트로이드는 2.67이 됩니다. 이 과정을 센트로이드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센트로이드의 실무 활용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수백 개의 배달 주문이 들어왔을 때 K-means로 주문을 지역별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그룹의 센트로이드가 해당 지역의 중심 위치가 됩니다. 배달원을 센트로이드 근처에 대기시키면 평균 배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죠.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배송 효율을 높입니다. 센트로이드를 통해 그룹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고 새 데이터의 그룹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scikit-learn에서 K-means를 임포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K-means를 사용하려면 scikit-learn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scikit-learn은 파이썬의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로 K-means를 제공합니다. From sklearn pod cluster import K-means로 간단히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scikit-learn을 사용하면 검증된 구현을 바로 활용할 수 있어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fit, predict 같은 일관된 API로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C로 구현되어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K-means의 기본 사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sklearn pod cluster에서 K-means를 임포트하고 numpy도 함께 임포트합니다. 고객 데이터를 나이, 방문 횟수, 구매 금액 세 가지 특성으로 준비합니다. 각 행은 한 명의 고객, 각 열은 하나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K-means 객체를 n-clusters를 2로 설정하여 생성합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겠다는 의미죠. random state는 42로 고정하여 재현 가능한 결과를 얻습니다. find 메서드로 학습을 수행하면 레이블 속성으로 각 데이터의 클러스터 번호를 클러스터 센터 속성으로 센트로이드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clusters 파라미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clusters는 데이터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눌지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K-means의 객가 바로 이 값이죠. n-clusters가 너무 작으면 성격이 다른 데이터들이 한 그룹에 섞입니다. 예를 들어 n-clusters를 2로 하면 20대와 30대 고객이 한 그룹, 40대와 50대가 한 그룹이 되어 너무 뭉뚱그려진 분류가 됩니다. 반대로 너무 크면 비슷한 데이터가 여러 그룹으로 쪼개져 의미가 없어집니다. 적절한 K값을 찾기 위해서는 엘보우 방법을 사용하고 통계적 최저값뿐 아니라 비즈니스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엘보우 방법으로 최적의 K를 찾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klearn에서 K-means를 임포트하고 샘플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inertias 리스트에 각 K값의 응집도를 저장할 것입니다. K-range를 1부터 5까지 설정하고 반복문을 돌립니다. 각 K값에 대해 K-means 객체를 생성하고 FIT로 학습한 후 model inertia 값을 inertias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inertia는 각 데이터와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 제곱합으로 낮을수록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값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팔꿈치처럼 꺾이는 지점이 나타나고 그 지점이 최적의 K값입니다. fit predict 메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it predict는 학습과 예측을 한 번에 수행하는 편의 메서드입니다.
보통 FID를 호출한 후 바로 predict를 호출하는 패턴이 많은데 fit predict를 사용하면 두 줄의 코드를 한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코드가 간결해지고 가독성이 향상되며 실수로 FIT과 predict에 다른 데이터를 전달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데이터로 학습하고 바로 레이블을 얻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fit predict 사용 예제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sklearn에서 k-means를 임포트하고 고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나이, 방문 횟수, 구매 금액 세 가지 특성을 가진 5명의 고객 데이터입니다. k-means 객체를 n clusters를 b로 설정하여 생성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fit predict 메서드입니다. 이 한 줄로 학습과 예측이 모두 완료되고 결과가 labels 변수에 저장됩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0으로 각 고객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fit predict는 훈련 데이터의 레이블을 얻을 때 사용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클러스터를 알고 싶으면 predict 메서드를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레이블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러스터 레이블은 각 데이터가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0부터 시작하는 정수로 표현되죠. 레이블은 labels 속성 또는 fit predict의 반환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레이블 번호 자체에는 순서나 중요도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룹을 구분하는 ID일 뿐입니다. 레이블을 pandas data frame에 추가하면 원본 데이터와 함께 보기 편하고 실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추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을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klearn에서 k-means를 numpy와 pandas도 함께 임포트합니다. 고객의 나이와 구매 금액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k-means 객체를 n clusters를 b로 설정하여 생성하고 fit predict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레이블을 얻습니다. 이제 pandas data frame을 만드는데 원본 데이터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나이와 구매 금액 컬럼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컬럼에 레이블스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고객의 나이, 구매 금액, 그리고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k-means 초기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means 초기 센트로이드를 똑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k-means는 초기 센트로이드를 완전히 무작위로 선택하는데 이렇게 하면 운이 나쁠 경우 나쁜 결과에 빠질 수 있습니다. k-means 무작위 대신 서로 멀리 떨어진 점들을 센트로이드로 선택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합니다. scikit-learn의 k-means는 기본적으로 k-means pulse를 사용하며 안정적인 결과와 빠른 수렴 속도, 더 낮은 이너시아로 품질 향상, 무작위보다 일관된 결과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means 무작위 초기화를 비교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klearn에서 k-means를 임포트하고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먼저 k-means 초기화로 k-means 객체를 생성합니다. init 파라미터를 k-means 로 설정하는데 이것이 기본값이므로 사실 생략해도 됩니다. fit predict로 학습과 예측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비교를 위해 무작위 초기화로 k-means 객체를 생성합니다. init 파라미터를 random으로 설정합니다. 마찬가지로 fit predict를 수행하고 각각의 inertia를 출력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k-means p-가 더 낮은 값을 보여 더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제공합니다. k-means p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k-means p는 초기 센트로이드를 선택할 때 똑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센트로이드는 여전히 무작위로 한 점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센트로이드부터는 기존 센트로이드에서 멀리 떨어진 점을 선택할 확률을 높입니다. 정확히는 각 점과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는 확률로 선택합니다. 세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진 점들이 초기 센트로이드가 됩니다. random state를 설정하면
이 과정도 재현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 완벽 가이드를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면 K-means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비슷한 그룹으로 묶어주는 강력한 알고리즘입니다. 센트로이드 개념을 이해하고 scikit-learn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nClusters 파라미터와 엘보우 방법으로 최적의 K-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fit predict로 간결한 코드를 작성하고 레이블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K-means 포스포스포 초기화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죠.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코드로 작성하며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